백날 해봐야 효과 1도 없어요. 내 피부도 같이 녹아요.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의사 박영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타의사로서 여러분의 피부 지식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것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컨텐츠들을 통해서 피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듣고 한번 피부 전문가가 되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뭐냐, 오늘의 특강은 이제 바로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은 사실 우리가 관심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러한 상식인데, 이제 여름철도 됐고 저희가 땀도 흘리고 노폐물도 많아지고 피지샘도 막 폭발하고 하다 보니까 여드름에 이제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어렸을 때 여드름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의 흉터를 또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여드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여드름의 우선 원인, 그 다음에 여드름이 발생하는 기전, 그리고 어떤 여드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드름이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좋게 도와줄 수 있거나 어떤 것들이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드름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드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피지, 모공, 각질 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우선 우리가 모공이 뭐예요? 피부 안에 모낭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털이 자라죠. 그래서 모공인 거예요. 털이 자라는 구멍이라고 해서. 얘기 안에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옆에쯤에 살짝 달려있는데 이렇게 막 꼬여있는 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피지샘이에요. 기름샘. 여기서 이제 피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피지샘이 있고, 이거를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석유 공장이에요. 여기서 석유가 나와요. 그리고 이 석유가 이렇게 흘러요. 흘러가지고 여기 모공을 차서 바깥으로 나오겠죠? 이게 바로 파이프예요. 모공이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형태 생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 약간 기름 많으신 분들 보면은 저녁쯤에 머리카락 떡져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기름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떡지는 건데, 문제는 사람마다 피지가 나오는 양이 다르고 모공의 크기도 다르고 생기는 각질도 달라요. 그럼 여긴 각질이 왜 나오냐? 각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표피가 있고 여기 밑에 진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피가 점점 세포를 위로 올리면서 각질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간혹 가다가 각질이 너무 과다해져요. 그러면은 여기가 뚜껑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기름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이 흘러나오지 못해요. 파이프가 막힌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댐이 이렇게 있을 때 물이 막 차 있잖아요. 댐이 원래는 여기 구멍이 있으면은 물이 일로 흘러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여기 가득 차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물로 가득 차서 넘치지 못하게 막혀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름이 가득 차버리게 돼요. 막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이제 여드름 균이 있어요. 시아크네라고 하는 균이 있거든요. 얘는 어떤 균이냐면요, 이 피지를 아주 사랑합니다. 주 먹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지금 막혔죠. 그럼 여기 안쪽에 산소가 있을까요? 산소가 적어져요. 근데 얘는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 여드름균한테는 완전 최고의 펜트하우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얘가 번식하고 서식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세균이 있으면 면역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럼 균이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럼 이 공간이 빨갛게 부풀겠죠, 염증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기고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빨간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피지가 많아지는 거. 피지가 왜 많아지냐? 가장 흔한 이유는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증가해요, 사춘기 때. 그러다 보니까 피지샘을 증가시키고, 또 다른 게 뭐 있냐면은 IGF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성장기 때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러면서 피지샘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가 과도해지니까 배출되는 양보다 생산되는 게 많은 거예요. 석유 공장이 너무 과도하게 생산되니까 파이프라인은 일정하잖아요. 지금 일정한데
생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드름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원래 각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인을 주기로 했을 때 28일 주기로 해서 탈락되면서 이제 계속 생산이 돼요. 근데 피부 내구도가 깎여서 각질 주기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짧아지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질 주기가 예를 들면 40일이 된다, 50일이 된다, 이러면은 위에 각질이 쌓이겠죠. 못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모공을 틀어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지의 생산이 그대로 하더라도 이 공장에서 나오는 석유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다시 이제 여드름이 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이 염증의 여드름 균이 자라는 것과 함께 염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예를 들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 습관들이나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여기 안에 염증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염증성 여드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드름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파악을 했을 때 그 문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삭제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드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면은 이제 어떤 여드름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여드름을 볼 때 가장 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좁쌀 여드름. 왜 좁쌀 여드름일까요? 말 그대로 좁쌀같이 생겨서 좁쌀 여드름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모공을 좀 작게 그려볼게요. 여기서 피지가 가득 차가지고 겉에 이렇게 각질만 살짝 쌓인 거예요. 그러면은 각질 위에 이렇게 하얗게 비치잖아요. 그게 좁쌀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모공이 피지로 가득 차 있는데 각질이 닫혀 있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하지만 아직 염증은 없는 상태가 바로 좁쌀 여드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그 여드름균이 여기서 서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드름균인 C 아크네가 서식을 하다가 여기서 안에서 염증 유발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하얗기만 했던 여드름이 빨갛게 변하겠죠. 이러면 이제 얘가 화농성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치지 않고 더 심해지면은 결절성 또는 낭종성 여드름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피부 겉에서 빨갛게 보이잖아요. 근데 피부는 계속 재생이 되는데 이 염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딱딱하게 염증이 굳어요. 그러면은 겉에서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만졌을 때 뭔가 딱딱하게 만져지면서 느껴져요. 그러면 이 염증이 안에 같이 트래핑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절이 된 거고, 거기서 간혹가다 이제 심해진 애들은 이 결절만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이 있고 나서 염증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낭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낭 안에 염증성 물질이나 피지나 세균 각질 같은 게 쌓여요. 이게 낭종성 여드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부터는 흉터예요. 거의 100% 흉터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처치를 잘 해주면은 흉터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붉은 흉터가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붉은 흉터는 그래도 금방 치유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절성이나 낭종성 여드름이 되는 순간부터는 여기 안에 이제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해서 섬유화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낭종이 생겨가지고 영구 흉터를 만든듯이 해가지고 페인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낭종이 남아 반복적으로 염증 유발하는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100% 흉터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처치가 잘 되더라도 흉터가 남아서 흉터 치료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가지고 보통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뭐냐면은 음괴성이에요. 음괴성이랑 여드름은 여성분들은 거의 안 생기고요. 안드로겐 분비가 정말 심한 청소년기 남자에서만 생겨요. 이 여드름들이 있잖아요.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죠. 얘네들이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드름이 빨간 게 올라와 있고 바로 옆에도 올라와 있고 여기는 막 되게 크고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약간 곰보처럼 보이는 여드름 있죠.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음괴성 여드름인 건데 이거는 무조건 100% 흉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료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가 괜찮아져도요, 여기 옆에서 공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염증이 타고 넘어와요. 그러면은 얘가 치료돼도 치료가 안 되고 다시 염증이 생기고, 얘가 치료되는데 얘가 번지고, 이번 얘가 치료되는데 얘가 번지고, 이런 식으로 타고 가기 때문에 얘는 사이클을 끊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정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돼요. 얘는 응급입니다. 응급. 이거 밑줄 쫙 해놓으세요. 이거 응급 상황입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한 개 더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켈로이드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애들가 있어요. 그 켈로이드성은 뭐냐면은 켈로이드라고 하는 체질적인 질환이에요. 이거는 사실 어떤 것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내 몸 자체가 흉터가 생기기 쉬운 건데, 피부에 염증이 있으면은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콜라겐을 사실 생성을 해요.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게 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길어지거나 과도한 콜라겐 반응을 해서 콜라겐 타입 1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염증 후에 그 부분이 딱딱해져요. 피부 겉으로 딱딱해집니다. 처음에는 빨갰다가 나중에 이제 붉은기는 빠지고 약간 흰색 느낌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딱딱해지는 게 바로 켈로이드예요. 근데 이거는 얼굴엔 잘 안 생깁니다. 보통 턱선 밑에서부터 잘 생겨요. 그래서 몸매 같은 데도 가드름, 등드름 있으신 분들은요, 켈로이드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가슴 쪽. 왜냐하면은 켈로이드는 주로 생기더라도 몸 쪽에서, 체간 쪽에서 더 많이 생기고 얼굴 쪽에서는 켈로이드성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 수술을 하거나 코 수술을 하거나 이래도 흉터가 좀 딴 거보다 덜 남는 이유가 켈로이드는 외곽 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상 수술하면 여기 대부분 남아요. 외곽 쪽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켈로이드가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해주는 게 켈로이드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여드름의 종류, 좁쌀부터 시작해서 좀 심해지면서 염증이 생긴 화농성, 거기서 더 심해지면 결절성, 낭종성, 정말 괴랄해지면 피부 응급 상태, 응괴성, 요거는 빠르게 처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켈로이드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굴의 외곽 쪽이나 체간 쪽에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얼굴에 발생하는 여드름 중에서는 켈로이드를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켈로이드가 생기면 안 없애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사실 상관은 없는데 안 예쁘겠죠. 그럼 결국에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켈로이드 치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기전이 뭐냐면은 죽은 살을 부시고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켈로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새살이 과도하게 생기는 반응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살을 돋게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새살이 아름답게 지는 게 아니라 그 새살이 정확하고 올바른 기전에 따라서 생길 수 있게끔 우리가 조절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켈로이드가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가 제일 최선인 거죠. 예방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러면 이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여드름 악화시키는 것들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아까 원인이 있었잖아요, 피지가. 그럼 피지를 증가시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은 호르몬의 균형을 망가뜨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가 피지선을 과도하게 자극해요. 호르몬의 균형을 가장 악화시킨 이유, 왜 학생 때 또 많이 생기냐? 수면 부족.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피부가 예쁜 거예요. 잠을 잘 자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뭘 분비하냐면요,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수면 부족일 때. 그러면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게 안드로겐도 자극을 해서 손에 손잡고 피지 올리자,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피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여드름 생기는 원인 중 가장 크고, 실제로 스트레스 적은 사람도 수면 잘 자요.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 수면도 잘 못 들잖아요. 수면 부족이 유발이 되죠. 그러면서 코티솔이 올라가고 얘가 기름 공장에 석유화 생겨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막 석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IGF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단당, 밀가루, 가공음료,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당이 짧잖아요. 그러면은 인슐린을 증가시켜요. 이게 이제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또 피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막 먹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밀가루, 단당이 들어가 있는 가공음료나 과자, 그 다음에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당을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 요즘 우리 혈당 스파이크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몸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과도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 한 번에. 그러면은 혈당 너무 많이 올라왔어 이러면서 몸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면은 천천히 올라갔네, 조금씩만 분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평소의 양보다 더 많이 분비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피지도 훨씬 더 분비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당연히 여드름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는 거. 각질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청소년기 때 잘 안 씻죠. 제대로 된 세안 습관, 그 다음에 제대로 안 되는 보습 습관. 제가 여드름이 왜 잘 생기냐면요, 학생 때 보습을 잘 안 했어요. 로션 같은 거 안 바르거든요. 특히 남자애들 귀찮아서 거의 안 발라요. 심지어 아침에 귀찮다고 안 씻는 애들도 많고요. 지금은 좀 다를 건데 저희 때는 점심시간이나 무조건 밖에서 나가서 놀았어요. 모든 반 애들이 다 축구했어요. 저 중학교 때 반이 18개였거든요 남자 반만 12개였어요 그럼 12개의 반의 남자애들이 다 축구를 하고 있어요. 땀이 그렇게 막 흘리면서 하는데 저희 때 샤워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럼 땀이 얼굴에 무진장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과도한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안 습관이나 모습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 특히 이제 학생 때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학생 때 피부 내구도가 튼튼하잖아요. 아직 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뭘 안 하려고 해요. 안 발라도 괜찮거든. 안 발라도 피부 당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안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염증.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개 뭐냐면은 사실 수면 부족도 염증을 생기게 하는데 과도한 지방, 그다음에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들 있잖아요. 튀기거나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염증을 유발하면요, 지질의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염증이 있는 것도 더 악화가 되거나 염증이 많이 없는 것들에서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밀가루로 튀긴 거. 그래서 튀김류, 치킨은 사실 사랑이지만 여드름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드름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 같은 거나 기름에 과도하게 한 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먹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터치.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과도한 터치도 나빠요. 특히 우리가 여드름 있으면요, 자꾸 손이 가요. 뭐 새우깡도 아니고 갖고 자꾸 손이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눈에 띄잖아요. 자꾸 건들고 막 짜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염증도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손이 깨끗해요? 손 되게 더럽죠. 예전에 그 검사한 거 나왔잖아요. 손바닥에 붙어있는 핸드폰이 변기보다 더럽다고요. 그 변기보다 더러운 핸드폰 우리 계속 만져요. 그러면 손이 당연히 더럽겠죠?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가 얼굴을 계속 만져요. 그러면은 균아, 여기 네 친구 균 더 갖다 붙여줄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터치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져 가지고 청소년기 외에 이제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가보자, 가볍게 세운 보습, 자외선 차단, 요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피부 루틴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요, 각질이 생기기 쉽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드름에 악화시키는 인자들을 찾아봤으니까 여드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식습관에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식습관 중에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항산화가 많이 있는 성분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페놀이 들어있으면서 그 폴리페놀의 항산화 효과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염증이 여드름 균이 서식한다고 해도 염증 자체를 조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토마토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상추는 왜 좋냐면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이 뭔 성분이냐면요, 비타민 A의 전구체예요. 이 비타민 A가 뭐 하냐면은 얘가 각질을 탈락시켜요. 그래서 각질 생성 주기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모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혀있으면은 얘가 떨어져 나가게 해줘요. 그래서 각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름이 다시 바깥으로 이제 흐르겠죠. 그러면은 여드름이 덜 생기겠죠. 그래서 상추가 그런 의미에서 좋고,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양배추도 그렇대요. 왜냐면 양배추도 비타민 A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B6가 들어가 있어요. B6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되게 이제 피부 항산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강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양배추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의미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콩. 감옥 가면 콩밥 먹잖아요. 근데 콩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아주 건강한 겁니다. 왜냐면 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라면 아연이 풍부해요. 이 아연이 피지 분비를 좀 억제하고요, 각질의 생성 주기를 조절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연이 있기 때문에 피지를 억제하고 각질 생성을 과도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을 두 가지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에는 되게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콩 약간 밥에 섞여 있다고 싫다고 이제 거르지 마시고 콩밥 잘 드세요. 그래서 상추나 양배추나 그 다음에 토마토와 콩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식단을 하게 되면은 여드름에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얘가 치료제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습관들을 이제 꾸준히 가져 나가면은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이제 좋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도 단순히 한 번에 탁 해가지고 100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10점이었으면 20점이 되고 30점이 되고 40점이 되고 50점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피부 같은 경우도 점점 쌓아 나가야지 더 좋은 피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드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식단에서 요거를 조금씩 추가해가지고 드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올바른 세안은 4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시간, 온도, 강도, 종류. 그래서 시간은 1분 이내 끝낸다, 온도는 미지근하게, 강도는 약하게, 그리고 종류는 세안제 종류인데 보통 저는 중성세제, 피부가 많이 약하면은 약산성,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세안은 하루 2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세안할 때 딱 이 4가지 기억하세요. 시간 1분, 온도 미지근, 강도는 약하게, 종류는 중성 또는 약산성,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습제 잘 발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보습제랑 좀 달라요. 여드름이 있으면은 보습제 종류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름이 과다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피지 분비량이 과다한 친구가 여름이 됐는데 기름기 있는 걸 바른다? 큰일 납니다. 그건 여드름 더 유발해요. 그래서 피지가 많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다. 이런 분들은 계절 나눠야 돼요. 여름과 겨울 나눠야 돼요. 여름에는 로션, 물이 더 많은 거 기름보다. 그리고 겨울에는 그래도 크림 쓰는 게 좋고요. 왜냐면 보습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피지가 많은 친구들은 로션을 써야 돼요. 여름에. 이거 한 개만 좀 기억해 주세요. 크림은 기름 비율이 높습니다. 기름 비율이 높은 사람이 크림을 바르게 되면 모공이 틀어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의 비율이 높은 로션을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지가 많은 남학생들 여름은 뭐라고요? 로션. 맞아요. 로션입니다. 로션 바르세요. 그거 한 개만 기억해주고 나머지는 크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얼굴 손 대지 말랬죠? 얼굴 손 대지 마세요. 그리고 손으로 여드름 짜거나 하지 마세요. 그거 잘 지켜주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좋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꼭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드름의 특강 상편 첫 편인데요. 여드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드름에는 어떠한 여드름이 있는지, 그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드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드름이 뭔지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떠한 원인 때문에 내가 여드름이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내가 파악을 했으면은 내가 혹시나 이 여드름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지어 나간 다음에 여드름에 조금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아까 여드름에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도입을 해보시면은 아마 여드름에 완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피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드름의 원인이나 이제 악화 요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됐는데, 다음번 2편 특강에서는 여드름에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어떤 제품들을 바르면 좋은지, 그 다음에 혹시나 제품으로 부족해서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면은 어떤 시술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여드름 특강 2편을 기대해주세요. 피부를 알아야 예뻐진다. 지금까지 일타의사 박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